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둔천주공단지 내에 있는 금성공인의 대표 최수길입니다. 우선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중개 의뢰 트렌드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우리가 워킹 고객으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답사와 함께 즉석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득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사업성의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인정된 그런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정말 그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그런 안전한 투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하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양자에게 있는지 여부라든지 기타 어떤 그 재건축 사업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타 재건축 계획은 기존 세대수와 신축 세대수의 어떤 세대수의 어떤 가구 수를 파악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은, 그래서 도급제와 지분제인데 이 재건축 단지는 도급제와 지분제 중 어느 것인지, 또 어떤 사업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리스크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투자의 수익성 분석, 내가 이 지역에 재건축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략적으로나마 판단된다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재건축 사업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택 공급 문제, 내가 두 채 사게 되면 두 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분양 자격이 없는 물딱지를 사서 현금 청산하게 당하게 되면 시세 대비 30%를 손해보는 물건을 내가 중개 의뢰 받는지 등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스터디한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둔천주공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둔천 아파트는 현재 대략 35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노후된 그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해당의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정비계획 수립상 9,090세대를 계획했었는데, 현재는 35층에 현재는 11,106가구로 건축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우리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2010년에는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업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 롯데건설, 그래서 현대사업단과 둔천아파트 이 조합원이 있는 조합과의 어떤 그런 사업 방식을 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작년인데요, 2014년에 건축심의가 통과됐고요. 지금 현재 2015년 8월 4일이니까요, 아마 며칠 전에 2015년 7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단을 통해서 8월 5일날 내일이 아마 고시 공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한마디로 해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건축계획의 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건립세대라든지 평형별 그런 건립세대 등등 평형별 위치, 그래서 재건축계획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업시행인가다. 그런 사업시행인가를 인가권자인 강동구청장이 인가를 득해준 거죠. 그래서 어려운 단계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인 재건축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단계를 이제 접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주하고, 그 다음에는 착공, 그리고 입주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건축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
재건축 추진 현황만 가지고는 실제 이 둔촌아파트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의 결정 여부를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그 재건축 둔촌주공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재건축 계획입니다. 자, 이 재건축 계획은 둔촌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업단계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사업단계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계이고, 그 다음에 도시정보에 따라서 분양신청이라든지 감정평가, 종전 조구자산 평가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관리처분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계획은 현재 기존 세대수와 신규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대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는 5,930세대입니다. 9가지 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5,930세대에서 신규 재건축 계획된 세대수는 무려 11,106가구입니다. 거의 기존 세대수보다 더블에 가까운 숫자의 재건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면 5,930세대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단위치고는 제일 그 세대수가 많은 그런 11,106가구의 재건축 계획을 할 수 있느냐? 한 가지가 특징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세대수는 동호수당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분을 갖다 비교 분석하시면 현재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전용 일반적으로 34평형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대략 한 14, 5평뿐이 안 나옵니다. 땅 지분이 대략적인 민영아파트의 34평형대를 보면, 근데 둔촌주공은 무려 지분이 29.3평이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민영아파트의 대지분보다 거의 더블에 가까운, 더블 이상의 대지분을 안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그 사업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29.3평이라는 지분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 세대수가 5,171세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어서 일반 분양 등으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분양에서 그 수익을 갖다가 공사비를 나머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그 배분해서 투자이익으로 가는 구조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둔촌주공 재건축은 첫째 동호수당 이렇게 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락시형 아파트라든지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든지 송파의 잠실 진주아파트 등등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거의 더블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물론 그런 강남권이나 이런 그런 지역보다 입지는 좀 뒤지는 건 사실인데 지분이 많아서 사업성 높은 것은 절대적인 좋은 변수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인데요. 이 사업 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해보면 도급제와 지분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급제는 우리 조합원이 있는 조합이 시공건설사에게 제곱미터당 얼마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도급 주고 나머지 모든 분양 수익, 나머지 모든 리스크 이런 부분도 거의 다가 조합원이 있는 조합이 책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급제는 시공사가 좀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공사는 이렇게 도급제를 좋아한다. 근데 둔촌아파트는 2010년도에 시공사 선정 당시에 이렇게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정해서 확정 지분제 평균 무상 지분율이 164%로 지금 공사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본계약 아닙니다. 본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둔촌아파트는 이렇게 지분제라 하면 뭡니까? 시공 건설사업단이 둔촌아파트 조합 즉 조합원에게 일정의
무상지분율. 그러니까 대물 변제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물 변제 비율이라고도 하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비율을 1.64배 준다. 뭐 그런 얘기죠. 현재 이 지분의 1.64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비율 164%로 현재 공사 가게하겠다.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지분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본기하게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지분제 164%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앞으로의 그 어떤 조합원과의 그 어떤 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약간 변동될 수도 있고, 최근 그 고덕단지에서는 지분제였다가 도급제로 전환해서 가는 그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둔촌 아파트도 우리 공사가계약된 확정지분제식으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합의 집행부들 또 관심 있는 조합원들이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앞뒤에서 서브해주고 주시한 관심을 가져야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인데요. 이 첫 번째 설명에서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릴 겁니다. 앞으로 시리즈별로 이런 해당 표현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할 건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수익성 분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둔촌 아파트가 34평이면 34평이면 지금 지분이 약 29.3평 짜리로 계산하면 34평이 세 가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지분, 2지분, 3지분 가지고 있는데 29.3평이 2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분이 29.3평에 곱하기 무상 지분율을 164%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48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9.3은 34평의 현재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64는 우리 현대사업단이 제시한 무상 지분율의 수치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정답이 4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48은 분양 평형을 의미합니다. 분양 평형. 그러니까 지금 34평대가 지금 8억 3천대에서 뭐 8억 8천 또 8억 9천대까지 호가하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만약에 48평이 무상으로 공급된다면 48평대의 시세는 대략 얼마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서 뭐 3억이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지 4억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금융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계략적인 수지 분석을 한번 해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다음 시리즈에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언론상으로 볼 때 재건축 사업은 세 채까지 공급이 가능해. 또 한 채만 있어도 두 채 공급이 가능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는 내용을 잘 파악해 봐야만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주택 공급은 현재에도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 현재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 조항이 있듯이 이렇게 1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주택 공급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고, 또다시 주택을 3채 갖고 있으면 또 3채까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 즉 과밀옥제권역 내에서만 3채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에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2주택 공급, 집이 한 채인데도 불구하고 두 채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한 채의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34평짜리가 8억 원의 평가를 받았다면 만약에 4억짜리 두 채, 그죠? 물론 앞으로 건축 계획된 거 보면 26평이 두 채라든지 23평, 26평 한 채 한 채씩 두 채. 물론 이 관계도 현재 그 조합 정관의 이 법률 개정이
조합정가에 개정돼 있고 또 세부적으로 가르쳐본 기준에 변경이 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령에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둔촌아파트의 조합정관에 다시 개정을 통해서 적용이 돼야만 그 주택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서 둔촌 주공아파트를 투자하기 위한 둔촌아파트의 재건축 현황, 그리고 어느 재건축 단지건 꼭 알아야 할 재건축 지역의 핵심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투자 지역을 결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재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 위험을 방지하고 또 실제 현금청산 당하지 않는 실제 분양자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더불어서 또 다른 수익형의 어떤 대상물로서 단지 내 상가 투자라든지 이런 좋은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들으시고 그런 기회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둔촌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현황,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리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